안녕하세요, 랑싸입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중학생 때 처음 통장을 만들어서 약 20년이 됐죠. 오히려 돈을 많이 쓰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결혼하고서는 평균 저축률이 7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살면서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백수가 돼서 하나도 못 모으고 있긴 해요. 저축을 안 하고 돈을 쓰면서 사는 삶은 제 인생의 중학생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불안하긴 하지만 돈을 처음 모아왔던 시기를 되돌아보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라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만든 영상이에요. 첫 번째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가 하기 싫어요. 제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된 건 아니고 환경적인 건지 본능적인 건지 자연스럽게 돈을 모아왔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너 돈을 모아야 돼 라고 알려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세지기 싫어하고 기대는 것도 싫어하고 받으면 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제가 시골 학교를 나와서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돈이 많고 적음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친구들끼리도 나 돈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참 싫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 통장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저금을 시작했죠. 그때 만든 통장을 저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저금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은 가난한 편이어서 용돈 이렇게 정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빠한테 용돈을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그냥 저희 아빠는 필요하면 달라고 해 이러면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영부영 끝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 집은 가난했으니까 그거를 매달 챙겨주기에는 여유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용돈을 받으니까 왜 우리 집은 주기적으로 안 주지? 그런 게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필요하면 달라고 해 이것도 사실 달라고 못해요. 돈이 없는 집이니까. 그래도 저는 돈이 필요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급식소가 없어서 도시락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저는 급식비를 현금으로 받고 도시락 안 시켜 먹고 컵라면 사 먹고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삥땅 친 거죠. 그렇게 컵라면을 먹는 무리가 또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배웠죠. 중학교 올라가서 좋은 거 배우고 왔죠. 그래서 1년에 한 2~3달 정도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받은 돈을 다 쓴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저금을 해놨어요. 비상금을 본능적으로 만든 거예요. 돈을 아껴 쓰면서 제 통장에 돈이 없는 척하고 아빠한테 1,000원씩 받아서 쓰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10,000원, 20,000원이 얼마나 커요. 급식비 한 번 삥땅 치면 그래도 한 4~5만원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컵라면 사 먹고 남겨서 비축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거다라는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빌붙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통장에 조금씩이라도 모으는 습관을 들였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달에 80만 원 받는 열정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서울에 자취하면서 한 10만 원씩은 꼭 저금을 했어요. 그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당장 150만 원이 없어서 대학원 등록금을 못 내고 있대요. 단톡방에 150만 원 있는 사람 있으면 빌려달라. 가족 중에 누가 빌려가서 며칠 내로 준다고 했다. 근데 나 오늘 등록금 마감이다. 그래서 저는 빌려주기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돈 안 쓰고 싶어서 안 쓰고 아끼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친구한테 150만 원을 빌려주려고 돈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돈을 버는 족족 탕진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가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어렸으니까 내가 맞고 그 친구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0대 중반에 150만 원이 없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안 빌려줬어요. 결국 진짜 친했으면 1대1로 진지하게 부탁했을 수도 있는데 단톡방에 부탁하는데 돈을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그 친구는 결국 그 가족한테 돈 받아서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돈이 필요한 순간에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살면서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잖아요. 돈이 애매하게 필요한 상황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못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게 참 싫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몇 년 전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주식을 할 때 저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 있는 가정주부까지 주식을 하면 끝물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 가정주부보다도 늦게 시작했어요. 주식을 다들 하니까 저희도 한 거죠.
그때 얼마 없던 현금을 200만 원, 300만 원 다 넣은 거예요. 나는 돌이켜보면 참 투자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도박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현금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제 강아지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온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돈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돈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저는 평생을 비상금을 항상 마련해두고 살던 사람인데 통장에 잔고를 딱 없애버리니까 일이 터지더라고요. 내가 부자 될 거라는 욕심에 눈앞을 가리고 불안감을 가린 거죠. 잔고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 나 왜냐면 부자 될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아지가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데요. 저는 그때 고민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수술을 시켜서 살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순간 했어요. 돈이라는 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수술이라는 게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계산기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순간은 좀 저한테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순간인데 결론적으로 주식을 토해낸 걸 다 팔고 수술시켰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애초부터 제가 돈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고민을 순간도 안 했겠죠. 사실 강아지를 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키워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희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양을 한 거예요. 애도 어리고 당장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거죠. 물론 강아지 키우는 거 너무 좋지만 진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키우지 마세요. 돈도 없는 분들이 키우면 강아지 버리고 뭐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한 순간에 고민을 안 하고 싶어요. 이게 강아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쓰고자 할 때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세 번째 이유는 진짜 현실적인 이유인데 저는 일이 싫어요. 저 몸에 한량 DNA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 그냥 한량같이 살고 싶어요. 열심히 사는 건 좀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닌 거야.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냐면 늙어서까지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서요. 나이를 먹어서도 돈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면서 늙어서 진짜 한량처럼 살고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된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제가 했던 업종은 늙어서까지 하기에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늙어서 새로운 걸 시작한들 얼만큼 잘하겠어요. 그냥 늙어서 한량같이 살려면 나 지금 열심히 빡세게 살아야 돼. 가게를 열심히 한 이유도 대단한 성취감이 있고 대단한 포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단순히 돈 때문이에요. 지금 열심히 해놔야 늙어서 노니까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한 거죠. 평생 탱자탱자 놀진 않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같은 가게를 해도 내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지금까지는 재밌거든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돈도 벌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뻔한가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돈 때문에 선택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고 일을 하기 싫어요. 물론 올해 저는 쉬어가지만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경제력을 갖춰야 돼요. 새해니까 저축을 얼마라도 시작해 봅시다.